폐쇄한다고 해서 일배화된 다른 커뮤니티는 안 나올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포함한 공론화를 검토하자라고 맞아요. 이야기했던 게 저는 네. 핵심이라고 보고요. 규제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규제를 해야지 실효적인지에 대해서 백과정령식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공론화를 좀 제대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논의를 대통령이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맞아요. 특히 10대 학생들은 패션 우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파적인 감각이 더 멋있고 반항적이고 힙한 거라고 믿게 되는 그 극우적인 놀이 문화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들 그냥 기본 패시브로 막 노노거리는 거랑 데려다 놓고 조져야 돼요. 정말 심하게 조져야 됩니다. 조진다는 표현이 좀 그랬나요? 뭐 육조지라고 해서 그게 있어요. 뭐 검사는 불러조지고 네. 판사는 밀어조지고 뭐, 네. 뭐 보통 쓰는 또 표현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시다. 그렇죠. 거의 없다의 그지 같은 드립들을 거의 다 아니야, 받아주네. 겁에 섭외 전화를 받고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셨을 거야. 공화마을에서 그 일배로 추정되는 맞아. 사람들이 했던 거 막 있잖아요. 무더기로 왔대요. 그거는 그 기사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랬을 때 이게 그때 당시 상황들을 이제 제가 접했을 때 이거는 약간 전문가 지원을 받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죠? 왜냐면 사자명예훼손은 조롱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 문제 있는데 근데 어떻게 제재를 못할 정도의 행동만 해. 네. 근데 그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 대로 네.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걔네가 서식하는 데가 커뮤니티고 네. 커뮤니티에서 이제 베스트가 올라오면 거의 다 이긴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법적인 조언도 분명히 받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 이거예요. 누군가 네. 한 명이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거나 네. 아니면 띵구리 형 말대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맞아요. 있었고 걔네들이 사실 야 이준석 영화가 개봉해도 안 보러 가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무슨 돈을 거기 갔겠냐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움직임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커뮤니티 거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좀 큰 문제긴 하거든요. 이게 또 MB 때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네. 불러다 짜장면 사주고 그러니까. 그 국정원 시계 주고 막 이랬던 그렇죠. 역사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기자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간에 또 그렇지. 굉장히 큰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네. 일베 극우 커뮤니티 이렇게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세력들 커뮤니티 폐쇄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기는 하니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죠.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일베 생각하면 폐쇄하고 막 징벌 손배 매기고 막 이러고 싶죠. 막 심정적으로. 근데 이게 일베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표현의 문제 전반의 규제로 또 이해될 측면이 있어서 요거를 기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당연하게 이 문제가 유구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화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화된 다른 커뮤니티는 안 나올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포함한 공론화를 검토하자라고 맞아요. 이야기했던 게 저는 네.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데 정치권에서 좀 이것에 대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공론화를 좀 제대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베를 없애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면 정말 일베화된 하나의 커뮤니티가 다른 데로 옮겨가진 않는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것도 규제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규제를 해야지 실효적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좀 백과정령식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논의를 대통령이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정확하게 던졌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지금 이게 법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5.18 특별법 또 이렇게 저쪽에 가 있고 그렇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저쪽에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화두를 던진 김에 우리 사회가 진짜 이 기회에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정면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쟁이 그러니까요. 안 올 붙죠. 필요도 없이 네, 맞아요. 이미 그거와 관련된 맞아요.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은 차별금지법으로 규제가 되는 행위들이죠. 그쵸, 다 되죠. 네, 처벌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는 조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불법인 거는 사실 완전히 그렇죠. 명확.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일단 대통령이 이런 아젠다를 던졌으면 일단 민주당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건 앞으로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운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가 뭐 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폐쇄에 준하는 규제를 때려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규제는 금융치료 네. 많이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게 혐오 조롱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임 커뮤니티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얘네들 그냥 기본 패시브로 막 노노거리는 거랑 맞아.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들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감이나 아니면 저기 뭐 국회의원들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조져야 돼요. 정말 심하게 조져야 됩니다. 조지고 법적으로 규제 때리고 야 니네 커뮤니티 규정 보니까 커뮤니티 규정 싹 다 어기고 있더라.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한번 뭐 네. 알아서 고칠래?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조질까? 서버 한번 털어봐? 라고 하면 얘네가 제가 이게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얘네가 알아서 그 커뮤니티 내 규정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튀어서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옮겨갈 만한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서버를 놓고 개설을 합니다. 그렇지. 불법적으로. 그건 작살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얘네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결국은 지네 행동을 교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베만 폭파시키면 아니 지금은 일베는 오히려 노인들만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베 폭파시키는 거 큰 효과가 없을 테지만 DC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사실 인스타 스레드가 네, 인스타 가장 스레드. 극우의 상징이긴 한데 맞아요. 특히 10대 학생들은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는 네. 그것도 극우적인 것들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학습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한국지사 네. 불러다가 조져야 돼요. 조져야 돼. 우리가 어떤 국가폭력 희생자들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들이 남발하는데 니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 지냐? 그 조진다는 표현 말고요. 네. 좀 고급진 표현이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네. 어떤 이게 정말 혐오의 표현이야. 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음. 그 게시자나 이런 회사한테 네. 24시간 내에 삭제하라고. 어. 안 하잖아요. 어. 과징금 때리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그런 식의 규제가 필요하죠. 맞아요. 조진다는 네. 표현이 좀 그랬나요? 아니 과징금 어떤 보통은 제재를 한다 그러죠. 아, 그렇구나. 조진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를테면 김은지 기자가 조져야 됩니다 이러면 그렇지 조져야 되죠 이러는데 법이 조져야 됩니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데려다 놓고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이슈가 지금 표현의 자유 이슈라서 우리가 굉장히 자제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조진다고 해버리면 나 상당히 순화한 거거든. 조진다는 표현이. 뭐 육조지라고 해서 그게 있어요. 뭐 검사는 불러조지고 뭐 네. 판사는 밀어조지고 뭐, 네. 뭐 보통 쓰는 또 표현이긴 그렇죠. 합니다. 봐봐, 네. 있다니까. 김은지 기자님이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시다. 그렇죠. 거의 없다의 이 모든 거지 같은 드립들을 아마- 거의 다 받아주시네. 아니야 법의 섭외 전화를 받고 네. 마음을 단단히 네, 그렇지. 먹고 오셨을 바로 거야. 내가 그냥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그렇지. 오신 걸 거야. 이걸 또 받아주시네. 육조지.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면에서도 10대 극우와 관련해서 기사를 네, 써가지고 그렇죠. 나간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기본값은 이제 패션 우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세대가 자랄 때는 오히려 패션 좌파라는 그렇죠. 표현으로서 오히려 그 세대, 그러니까 멋있는 척해서 실제 맞아. 삶과 맞닿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힙한 문화 혹은 뭔가 변화하거나 반항적이고 비주류적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것 같은 문화에 대해서는 맞아요. 좌파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야 너 패션 맞아요. 우파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그 우파적인 감각이 더 멋있고 반항적이고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러니까 힙한 거라고 믿게 되는 또래의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물론 우파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것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중국은 혐오 뭐 그건 이렇게 나쁜 아주 거죠. 이제 쉽게 네. 이제 빨려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으로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극우적인 어떤 놀이 문화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일벌백계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반발심을 맞아요. 일어나게 해서 효과가 없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배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라는 맞아요. 말씀이지 그게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세대에 되게 큰 과제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네. 어찌됐든 이제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이들인데 음. 이게 그냥 패시브처럼 발동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도 과징금 때리고 하는 거 법 정비해서 하면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반발심을 불러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지금 10대, 20대에서 이런 극우화가 커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제안해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재는 당연히 필요한 거. 제재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제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 운영자한테 사회적 책무를 조금 더 네. 강화하고 이런 거니까. 뿐만 아니라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그쵸, 분들은 그쵸. 정말 거기서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잘못 퍼져나갔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규제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은 또 처벌해야지 사실. 이런 네. 정치인들이 없어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애들 야 정치인은 되고 나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그리고 오늘 오늘인가요? 정용진 나와서 사과한다고. 내일. 내일. 어. 예.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우선은 허리를 바짝 숙이면서 사과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뭐 콜옵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네. 스타벅스 코리아 라이센스가 지금 삭제될 수도 작살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콜옵션만 반납을 해도 한 900억인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럼 혹시 이게 제재의 효과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 헤이트 크라임 외국에서는 굉장히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맞아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역사인식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권적 차원의 문제, 보편적 이거 국가 그러니까 인권 교범이거든요.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한테 과거의 문제여서 너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동료의 문제라고 여기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의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4.3의 희생자 가족들이 있는 거고 그게 연결돼서 계엄에 대한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그쵸. 자극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나는 정용진이 사과한다 그래서 자기 인스타에 지금 뭐 예전에 멸콩 쓰고 이런 거 싹 지웠잖아요. 지웠어요. 이거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아니. 안 느껴지니까 문제지 지금. 근데 결국은 현대 사회는 위선의 제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윗세대의 위선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되게 꼰대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현대 사회는 그런 위선이 제도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싫어도 맞아. 적어도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면 안 된다라는 예의를 가르치. 그게 예의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 규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위선은 곧 나쁜 것 혹은 뭐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니, 싫어도- 위선이라도 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정용진이 중요해요. 내일 사과하는 게. 이렇게 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제재를 안 하니까 막 하잖아. 네. 난 제일 좋은 건 정용진이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이제 네. 계속되면 물러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실 경영상의 성공이 거의 없죠. 네. 네. 없다고 지금 보면. 스타벅스의 지금 텀블러 판매 뭐 환불해달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예치금 있잖아. 예치금 문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어. 맞아. 요새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야 우리가 미리 예치해 놓은 걸로 니네 돈놀이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 소비자보호원에서 이거 60%안 써도 환불할 수 있게 해줘라. 네. 라는 움직임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환불 얼마나 많이 하겠어.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정용진만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미 민원도 접수됐어요. 네. 그 60% 그거. 그러니까 사용- 정용진이 지금 물러나는 게 사업에는 제일 좋다니까. 근데 아마 그러니까 물러날 거면 그냥 말없이 물러났겠지. 나와서 사과가 한다는 얘기는 안 물러날 거란 얘기잖아. 근데 얘기잖아.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내일 사과가 중요한 게 사과 플러스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준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일전에 나왔던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은 경위가 안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엉뚱하게 막 직원들 역사인식을 그러니까.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충실하게 들어갔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조금 수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네. 나는 경위 설명한다는 말이 왠지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 제작이 끝났습니다라는 말로 들려. 근데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높은 네. 확률로. 아니 진짜로 정용진이 여기서 물러난다고 돈이 없어서 못 살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지 사업을 살리려면 잠깐이라도 물러나는 그림을 만드는 게 최고 좋다니까. 네. 저는 그게 그거라고 안 하잖아. 봅니다. 엄마의 허락을 기다려. 결정권자는 정용진이 아니야. 네, 이명희 회장이다. 이 새끼 나이가 몇 갠데 이거 아직까지 유지하라고 있나. 저것도 갖고 그래서 있으니까. 정용진 씨에 대한 사실 사회적 판단은 이미 끝난 거고 네. 내일 사과가 가지는 의미는 아까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용진을 따르는 젊은 층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가 그래서 잘 나와야 돼 사실. 맞아요. 정용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물러났으면 좋겠지만 그 사과가 나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정용진 회장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럼요. 요거에 좀 본보기가 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